네, 대한민국의 우주 정책 목표, 바로 우주 5대 강국 도약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흐름 속에서 올해 처음 우주항공의 날이 제정됐고 또 우주 정책을 이끌어온 우주항공청도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우주항공청이 낸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비전은 뭔지 우주항공청 노경원 차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차장님. 그동안 참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졌습니다. 예, 한국판 나사라고 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도 벌써 1주년이 됐고요. 그동안의 의미 있는 내용들,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항공청이 지난해 5월 27일 개청을 해서 1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네. 출범과 동시에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로 격상을 하면서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우주, 항공 관련 산업 또는 연구개발 정책들을 한 곳으로 우주항공청으로 몰아서 정책을 일원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우주항공청이 출범함으로써 그동안에 저희가 분산되어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합칠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에게는 4대 부문이 있는데요. 4대 부문별로 전략을 만들어서 국가 전략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서 채택을 했고요. 네. 또 각 부처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 국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또는 다방면으로 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청이 출발을 해서 나사라든지 에사 그리고 여러 국가와 함께 국제협력도 강화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이 어떻게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하면은 누리호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도 진행이 됐었죠. 네, 누리호가 2021년부터 2021년, 22년, 23년 3차례 발사를 했고요. 예. 작년에는 발사를 하지 않았고 올해 이제 4차 발사를 금년 11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우주항공청의 3가지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이 5대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서 3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일단 이 정책들에 대해서 3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주항공과 관계돼서 그동안엔 정부 주도로 정책들을 네. 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민간 주도의 우주 정책을 피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민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민간이 플레이어가 돼서 어떻게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많은 지원 정책을 피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부가 해야 될 일과 관계돼서는 기술과 관계돼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첨단 기술 또는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민간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기술을 위해서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조금 전에 그 우주 항공의 날과 관계돼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문화를 저변을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어린이부터 우주로 나도 한번 진출하겠다. 네. 우주 항공에 대한 꿈을 갖겠다. 이러한 문화 저변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보니까 우주항공청의 목표와 관련돼서 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달 착륙선 개발입니다. 2032년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 보면 달이 이 새로운 우주 경쟁의 장소가 되고 있고 민간 기업까지 지금 탐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 기술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32년 달 착륙선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 달 착륙선을 개발을 한다는 것은 달 착륙선은 탑재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누리호처럼 그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을 해서 차세대 발사체에 달 착륙선을 탑재를 해서 이제 달로 보내는 건데요. 네. 차세대 발사체가 달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 그 실려 있는 달 탑재체가? 착륙선이 이제 달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 가기 위해서 항법, 그러니까 추진 시스템이라든지 항법 제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착륙을 할 때 중력에 의해서 너무 세게 착륙을 하면 이제 파손이 된다라든지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추진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술, 요소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시스템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난번에 첫 번째 달 탐사체가 어느 좌표로 갈 것인가라는 것을 그 박물관, 그 항공 우주 거기서 이제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떨어지는 그날 굉장히 엄청난 그 반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글로벌 우주 외교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이제 5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선진 그런 나라들과 교류를 해야 할 텐데요. 글로벌 우주 외교들은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국제기구에 있어서도 유엔 코포스라든지 GEO라든지 여러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국제기구들과의 협업도 하고요. 그리고 나사, 에사 이런 작사, 이런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제 신흥국, 그러니까 저희가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술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같이 하고 있고요. 신흥국과에 있어서는 시장 진출과 관계돼서 기업들이 그 신흥국에 시장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나사와는 그 지난 4월 민간 우주 대화를 했고요. 또 10월에는 한불 우주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라든지 또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 또 에사와 이런 그 다양한 국제 협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우주항공과 관련한 다른 나라와의 협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랑 이어지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미국 나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프로젝트인데 2022년에 1호 발사체가 발사가 됐고 내년에 2호가 발사가 됩니다. 아르테미스 2호인데요. 보니까 우리가 개발한 위성이 탑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난 그 5월 2일 저희가 이제 나사와 이행 협정을 맺어서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 K 라드 큐브라는, 그러니까 K는 뭐 코리아고요, 라드는 라디에이션, 큐브는 이제 큐브 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알렌대라고 해서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이 강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완전히 통과하는 그러한 위성을 개발을 해서 자기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기기, 장비에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 기술로 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를 해서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탑재체를 개발을 해서 7월 달 정도에는 저희가 이제 나사로 이송을 합니다. 네. 개발된 위성을 이송을 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4월경에 2차 발사에 저희 탑재체가 실려서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차 발사 성공 이후에 발사 준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2차 발사는 국내 기술로 위성을 쏘아올린 그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한번 함께 보시죠. 네. 자, 누리호 2차 발사 함께 보셨는데요. 저 연기와 함께 정말 굉음, 그 흥분의 순간이 다시 좀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저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 자, 4차 발사에 있어서 좀 특징을 살펴보자면 민간이 많이 참여하게 되거든요. 거의 민간 주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로 1, 2, 3차 발사는 정부 주도로 항우연 중심이 되어서 발사를 네. 했습니다. 근데 나로 4차 발사는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 기업이 되어서 제작부터 또 조립, 설계, 그리고 이제 운용까지 전부 다 참여를 해서 그 정부의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그것을 전체를 해봄으로써 기술 이전의 속도를 빨리 하게 되고 예. 또 누리호를 통해서 앞으로 민간 기업이 어떻게 이제 해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민간 시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발사체로 개발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 이 누리호 4차 발사 이외에도 다양한 발사체 발사 계획들이 있거든요. 어떤 일정들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정부의 발사체는 그 누리호 4차 발사가 유일하고요. 네, 네. 민간에 네. 많은 이노스페이스라든지 페리지, 우나스텔라와 같은 민간의 발사체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 발사체 스타트업들이 각기 다양한 발사에 대한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네. 지금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누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올해 7월과 9월, 11월에 각각 브라질 또 호주에서 발사 지금 계획이 있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우나스텔라의 경우에는 2분기에 우나 익스프레스 1을 국내에서 쏘아 올리게 되어 있고,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3분기와 11월에 각각 발사 계획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우주항공청 출범 1주년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목표는 우주 5대 강국 진입, 또 도약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뭐 생각하고 있으신 말씀 한번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2013년 1월 30일에 나로 3차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그 네. 다음에 10년 가까이 흘러서 누리호 1, 2, 3차 발사를 하고 올해 이제 4차 발사를 하고요. 지금 이제 차세대 발사체 개발하는 걸 가지고 2032년 달 착륙선 발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주 항공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시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네. 국민들께서 그 발사할 때만의 관심이 아니고 긴 호흡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야 우리나라가 우주 항공 5대 강국 또 2045년 세계 시장의 1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큰 그 관심과 지지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주항공청 노경원 차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